상승을 할 때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지지를 받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더 가볍게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쪽에 비중을 두시고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7만전자 밀렸을 때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뭐 말 그대로 반도체는 사실 올해 내년 후내년 크게 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주도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주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수급이 외국인 돈이라든가 가장 잘 받치고 업황이 정말 좋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주도주로 확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분기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분기 사상 최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15조 이상. 이때 매수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이 어느 섹터를 가장 많이 샀느냐. 아무래도 큰 돈이 밀려왔을 때 자기네들 시각에서 가장 좋은 섹터를 가장 많이 먼저 담는 습성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주도주로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때 외국인들이 뭐 분기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을 때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5조 5천억 이상 삼성전자 쓸어 담았고, 두 번째가 현대차고, 세 번째가 SK하이닉스 또 반도체입니다. 1조 7천억 이상.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삼성전자 우선주. 이것도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15조 이상 강하게 우리 시장 매수할 때 보면 절반 이상인 8조 3천억 이상을 반도체만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쓸어 담아놨다. 그러면 지금은 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 외국인들 차후 미국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외국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 외국인들이 가장 좋게 보고 가장 많이 산 업종을 계속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반도체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업황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황적인 측면은 다른 게 아니고 1분기 수출입 동량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50% 이상 제일 크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역대 2위 수준으로 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경위는 반도체가 50% 이상 증가되고 역대 2위로 견인을 했다.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거죠. 이 업황이 좋다는 건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 좋아지다가 확 좋아진 게 아니고 계속 안 좋아지다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반도체로 본다면 첫 번째 외국인 수급. 누가 뭐래도 1분기 때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 수출입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경리는 업황이 좋은 건 반도체고요. 그런 측면을 두 개를 합친다면 향후 반도체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특히 4분기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유율을 보면 제가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3분기 때 시장 점유율 D램 반도체입니다. D램 반도체 점유율을 보면 39%에서 45.5%로 확 늘어났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가 34%에서 약 32%. 약간 줄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20%대 중반이랐는데 확 30%대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처럼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캐파가 좋아졌고요. 대신 미국의 마이크론이 평소 20% 중반인데 19.2%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을 확 늘리고 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을 보게 되면
가격 중에서도 가장 작년에 속을 새긴 게 랜디프레시 가격이에요. 랜디프레시 가격도 보게 되면 작년 4분기 때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램 가격이 반도체 디램 가격이 낮은 데서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캐파도 늘리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도체, 삼성전자가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매수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올해 우리 시장이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박스권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큰 애들은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고점을 넘어간다. 뭐 삼성전자가 8만 전자 넘어서 9만 전자 가까이 간다.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7만 전자로 밀린다.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되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고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또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구조로 연말까지는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반도체도 확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4월 저점 가까이 왔다. 그러면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심적으로도 조금 편하시고요. 또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9만 전자 넘어가면 일정 부분 전체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주도주니까 한 3분의 1 정도 매도했다가 밀리면 재매수하고 좀 매매 샀다 팔았다 한 2, 3개월 텀을 가지고 요 매매 과정 정도는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HBM 반도체죠. 그래서 HBM 반도체 시장 점유율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게 되면 2023년 HBM 반도체 쪽에서 보면 SK하이닉스가 53%로 가장 캐파가 크고 그 다음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AI 열풍에 따라서 HBM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이니까 뭐 대장주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 무게를 더 두고 보는 쪽에 있고요.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을 때 상승을 할 때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지지를 받는 측면이 있으니까 올해는 뭐 둘 다 겹치는 뭐 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가볍게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쪽에 비중을 두시고 그게 아니고 좀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7만 전자 밀렸을 때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마이크론이 사실 캐파, 디램 가격 시장 점유율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HBM 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도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움직일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치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차트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저기 화살표로 표시를 딱 했는 부분이 제가 웅달 책방 처음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추천을 드렸던 위치입니다. 보면 지금 60% 이상 그때부터 60% 이상 크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뭐 매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도 2년이라는 긴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 주들은 조정시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밀릴 때 매수한다 생각하고 추격 매수는 아닙니다. 앞에 말했지만 밀릴 때마다 매수한다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보신다면 향후 2년 뒤에 본다면 큰 수익이 나 있을 거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많이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외에도
중소형주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보면 소분형주들은 또 미국 뭐하고 연결이 됐나 하면 ASML 기업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들 보시면 제2의 ASML이라든가 반도체 장비주들 얘기들이 나오는데 ASML이 1분기 때 좀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 지금 한미 반도체라든가 기존에 많이 상승한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깨는 넘어갔다 벌써.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거기에 따라 또 대표적으로 보던 ASML이 어닝 쇼크까지 나왔다. 그런 측면까지 본다면 지금 크게 갖는 장비주들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뭐 그런 애들을 크게 상승한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 상승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 뭐 보면 AP 시스템 최근에 가장 강한 뭐 탄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AP 시스템이나 아니면 아직 전고점을 못 넘어간 유니셈 요런 장비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인데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 큰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업황이 안 좋을 때 업황이 좋아질 걸 보고 미리 라인을 깔아요. 업황이 좋아질 때 라인을 깔면 시간이 걸리고 더 걸리니까 미리 깔아놓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주들이 먼저 상승을 하고 이후 업황이 좋아지면 반도체 소재주들이 상승을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소재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소재주 중에서 뭐 한 종목 보자면 아직 조정을 받고 횡보 후에 이제 살짝 고개를 드는 정도다 되는 종목이 ENF 테크놀로지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상승했던 장비주들은 조심을 하자. 대신 이제 추세를 내는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소재주 쪽에 포커스를 또 주자.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재주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 중에 특히 테마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을 겁니다. 뭐 반도체 테마 기억나는 것만 보더라도 온디바이스 AI 테마, 또 차세대 반도체인 CLS 테마, 그 다음 올해 또 액침 테마, 그 다음 유리기판 테마, 또 반도체 업종 주면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매수했어. 테마가 형성되고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수익 내고 싶잖아요. 이게 많은 투자분님들의 꿈이잖아요. 사실 모든 테마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법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테마가 되기 전에 매수했어. 테마가 되고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법. 사실 이건 뭐 제가 오랜 노하우 공개를 안 하던 기법인데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를 해보시면 가능하다. 준비를 했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또 단타 매매라든가 또 테마 매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기법 꼭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또 합니다. 보면 최근 테마 중에 유리기판 테마 움직였는데 이 유리기판 테마 매수해서 테마가 되기 전에 매수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했는지 또 CLS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CLS 테마에서도 같은 기법으로 크게 수익을 냈으니까 기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가 유리기판 테마가 되고 4월 달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요것은 2월 달에 미리 뭐 채널 회원님네 제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이니까요. 그래서 미리 보면 그 2월 달에 보면 거래량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을 텐데 왜 관심을 가졌는지 또 그 포인트가 사실은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거나 주가가 크게 움직일 때는 여러분 모든 종목이 그렇지 않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주가라는 건 우연히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크게 상승을 했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는 큰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력 하더라도 그 세력들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큰 돈이 움직인 기업이다 아니다. 이거는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공시를 보면 큰 돈이 움직였거든요. HB 테크놀로지 주식을 샀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HB 테크놀로지 작년 10월 달, 그 다음에 작년 6월 달에 큰 돈이, 어떤 돈이 움직였냐면 전환사채 140억. 140억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을 했어요. 주당 2,040원으로 전환을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은 도중에 이자가 들어요. 이자가 들어오고 만기에 원금을 받게 돼요. 그러면 안전하니까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는데 이걸 포기를 하고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140억을 움직인 주식으로 전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HB 테크놀로지는 2,040원 주당 전환한 가격보다는 훨씬 크게 상승을 할 거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작년 6월 달에 또 140억이 또 주식 전환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총 시가총액도 뭐 2천억대인데 280억이라는 전환사채가 주당 2,040원으로 주식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가가 2,040원 건방으로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기회가 되는 거죠. 또 280억 중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 HB 테크놀로지 최대 주주가 140억을 채권에서 주식으로 또 바꿨어요. 그 중에 문성준 씨 최대 주주도 40억 바꿨고요. 또 최대 주주 회사인 HB컵 이것도 100억이 사채에서 주식으로 바꿨고요. 이처럼 최대 주주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가령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주식 전환했던 쪽에서 크게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인 종목들은 살펴보다 보면 뭐 큰 돈이 움직이고 바로 움직임 나오기보다는 어느 순간 무슨 계기가 나오면서 확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HB 테크놀로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저기에 제가 빨간 라인으로 싹 꺼놨는 게 2,040원짜리입니다. 40원짜리 보면 정말 월봉 하단입니다. 하단. 이처럼 큰 돈들은 여러분 높은데 월봉 상당 크게 상승해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항상 월봉 하단에서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공시 나오는 쪽에서 보면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실 뭐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하지만 공시가 나오는 부분들은 찾아서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큰 돈이 움직이는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2월 달에 관심 있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2,040원 큰 돈이 움직인 위치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보면 2월 달 저점 2,080원까지 밀렸으니까요. 280억이라는 큰 돈이 움직였던 그 가격대까지 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가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나오는 위치, 큰 돈이 움직이고 큰 돈이 움직였던 가격대, 왔는 종목들 그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다 보면 묘하게 테마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움직일 때는 테마가 되는 형태들이 많으니까요. 테마가 되면서 크게 확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테마 이렇게 올해 2월 3월 어려웠지만 매수해서 크게 올라가는 측면 있고요. 또 CLS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LS 테마 요거는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도 저기 차트 앞쪽 7월 달 보면 상한가도 가고 거래량이 나오고 한 차례 확 움직였고 그리고 83억이라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큰돈 83억이 주식으로 바뀌었고 그때 주당 전환 가액이 3,546원입니다. 그러면 3,546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이것 또한 사실 테마가 언제 될지는 몰라요. 테마가 되기 하루 전날 매수하면 가장 좋지요. 하지만 그건 뭐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움직였던 쪽을 미리 매수를 해놓고 시간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급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등주도 돈들이 움직이는 거 그런 이후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도 보면 83억 움직이고부터 3,546원 부근 했다면 350% CLS가 테면서 크게 움직였죠. CLS 테마 대장주니까요. 큰 돈이 움직인 애들이 테마 대장주 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 종목은 사실 차트를 보고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트보다는 공시를 통해서 보면 훨씬 유리하고요. 또 이런 공시라는 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뿐만 아니고 뭐 돈이 움직일 때마다 자본금이 변하거나 또는 최대 주주들 지분율이 변하면 반드시 공시를 올리게 되니까요. 이 공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에 오면 다양한 기법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테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거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 또 공시 공부라든가 또 다른 쪽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힘은 더 강하게 발휘가 되는 법이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